아침 햇빛이 안방 창틀 위에 길게 내려앉아 방바닥의 미세한 나뭇결을 더 밝게 드러내고 있었다. 겨울 끝자락의 공기는 아직 차가움이 남아 있었지만 방 안으로 스며드는 볕만큼은 어딘가 봄을 예고하는 듯 미묘하게 포근했다. 김영수는 허리를 천천히 쭉 펴며 기지개를 켜고 굳은 어깨를 조심스레 굴렸다. 68배 몸은 어느새 작은 동작에도 뻐근함을 주었고 아침마다 이렇게 몸을 풀어야만 하루가 비로소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다. 작은 전기포트가 물이 끓는 소리를 두두둑 내며 방 안정막을 깨뜨렸다. 영수는 느릿한 걸음으로 부엌 가장자리에 놓여있던 포트 쪽으로 다가가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머그컵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검은 보리차 향이 조용히 퍼져나왔고 영수는 그 향을 깊게 들이마시며 혼자 중얼거렸다. 오늘은 어디부터 가야 하나? 무심하게 뱉은 말 뒤에는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일주일 전 편의점에서 우연처럼 사들고 나온 복권 한 장이 그의 인생을 갑작스레 뒤흔들었다. 은퇴 후 단출한 생활을 이어오던 그에게 그저 재미삼아 긁은 그 종이 조각이 무려 50억이라는 숫자를 품고 있을 줄 누가 상상했겠는가. 그는 아직도 그 사실이 손에 닿을 듯 하면서도 꿈처럼 먼 것 같아 종종 새벽이면 홀로 깨어 숫자들을 다시 확인하곤 했다. 보리차를 한 모금 삼키며 그는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는 늘 흘려듣는 단어들 교통, 날씨, 정치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는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머그컵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영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마치 잠깐이라도 호흡이 흔들리면 자신이 들고 있는 비밀이 방 안에서 흘러나가 버릴까 조심스러운 사람처럼 버튼을 눌러 커튼을 조금 더 열자 마당에서 한참을 떨어진 담장 너머로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아랫집 방 노인은 아침 산책을 나가며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고 맞은편 집 주부는 현관 앞 화분의 마른 잎을 털어내며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 모든 평범함 속에서 영수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마치 자기 혼자만 동네 전체가 모르는 거대한 변화를 등에 업고 서 있는 사람처럼. 조용한 집안을 둘러보자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길을 붙잡았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세 남매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액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던 아이들이 지금은 저마다의 삶을 살며 각자의 어려움과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 큰아들은 사업을 했지만 요즘은 주춤한 듯했고 둘째 딸은 육아와 살림에 지쳐 전화를 받으면 늘 숨소리가 가쁘게 들렸고 막내 아들은 회사 스트레스에 눌려 밝은 표정이 많이 사라졌다. 영수는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그들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벅차오르는 건 같았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감정 하나가 비집고 올라왔다. 그것은 걱정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부모로서의 씁쓸한 체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손끝으로 사진틀을 쓸었다. 사진 속 아이들이 여전히 아빠를 믿고 따르던 그 시절은 지나갔고 지금의 아이들은 각자 삶에 치여 부딪히고 때로는 아버지의 안부보다 자신의 문제에 더 몰두하곤 했다. 그게 세상 이치라면 이치겠지만 영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묵혀온 물음을 한 번쯤 되묻고 싶었다. 내가 50억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면 아이들은 어떻게 달라질까? 아침 햇빛이 점점 더 강해지며 방 안의 먼지 입자를 은빛으로 빛나게 만들었다. 그 반짝임을 가만히 바라보던 영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조금은 결연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오늘부터 그는 세 남매에게 하나씩 찾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찾아가는 목적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그가 가진 비밀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거울을 자식들에게 한 번쯤 비춰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자식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영수는 천천히 외투를 걸치고 오래된 집문을 열었다. 겨울바람 끝자락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묘하게 낯선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 감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딛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묵직한 길이 될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김영수는 목깃을 여미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도심으로 향하는 첫 버스가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사이 거리에는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얽혀 지나가고 있었다. 회색빛 콘크리트 사이로 바람이 흘러들어와 구두굽에 부딪히며 작은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다. 영수는 그 소리를 묵묵히 들으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금씩 굳어져가는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주머니 속에서 살짝 구겨진 메모지를 꺼내 펼쳤다. 큰아들 집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돌덩이처럼 묵직했다. 그는 주소를 이미 외울 만큼 여러 번 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했다. 사실 불안한 건 주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마주할 큰아들의 마음이었다.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가?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은 생각보다 더 작았고 바람 소리에 묻혀 곧바로 사라졌다. 그는 스스로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마음을 정리할 틈도 없이 그를 복잡한 갈림길 앞에 세워두었다. 오랫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정말 그들의 행복일까? 아니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힘을 빼앗는 일이 될까? 젊은 시절부터 그는 아이들에게 살다 보면 넘어지는 때가 온다. 하지만 반드시 자기 다리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지금 손에 쥐고 있는 50억이라는 금액은 그가 늘 강조해온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갈지도 몰랐다. 버스가 도착하며 길가에 서 있던 먼지들이 휘날렸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스며 나왔고 영수는 조용히 발을 들여놓았다. 빈자리가 많았지만 그는 굳이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흐르는 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버스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창문에 닿는 바람의 진동이 고요하게 손끝에 전해졌다. 도심으로 들어설수록 풍경은 더 복잡해졌다. 빽빽한 간판들,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가게 문을 올리는 소리, 그리고 차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오토바이까지. 영수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하나 귀에 담으려 하듯 천천히 들었다. 그 속에서 그는 왠지 모르게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세상이 거대한 벽처럼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조용히 나눠주고 서로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싹틀 때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마음 한쪽에 박혀있던 작은 가시 하나가 다시금 떠올랐다. 가시는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생겨났다. 생일에도 전화를 받지 못한 날들,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보내던 명절이 점점 짧아지고 가벼워졌던 날들, 도움을 청하면 대답은 늘 아버지, 지금은 좀 힘들어요. 영수는 서운함보다 안쓰러움이 컸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엔 작은 상처가 조용히 자리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다만 세상이 너무 바쁘고 빡빡하다 보니 서로 마음을 살피고 챙겨줄 여유가 사라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돈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 진심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가 다리를 건너는 순간 물결이 햇빛에 반사되어 잔잔하게 반짝였다. 영수는 쉬이 시선을 떼지 못했다. 반짝이는 물결 속에서 그는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이들과 함께 다리를 건너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막내가 다리 아래로 배가 지나가는 걸 보며 신나서 소리를 질렀고, 둘째는 그 모습을 보며 따라 웃음을 터뜨렸으며, 큰아들은 조용히 아버지 옆에 서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엊그제 같은 기억이었지만 시간은 너무 많고 빠르게 흘러 그 기억은 이제 물 위의 반짝임처럼 잠깐 보였다가 이내 사라지는 빛이 되어 있었다. 버스는 한 정거장, 또 한 정거장을 지나며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영수는 주머니 안에서 다시 한번 메모지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끝이 조금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애정과 그 애정이 불러온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터질 것만 같은 떨림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뿐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거울처럼 진하게 비쳐 나왔다. 버스가 목적지 정류장에 도착했다. 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다시 그를 감쌌다. 외투 끝자락을 스치는 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내딛는 첫 발걸음을 스스로 다짐하듯 가만히 떼었다. 오늘은 첫 번째다. 첫 번째 아이에게 가는 길이었다. 큰아들 민수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한 영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도심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콘크리트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고 단지 입구를 지나는 사람들의 바쁜 걸음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일정한 속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속에서 영수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 하나를 천천히 꺼내 올렸다. 민수가 세상에 처음 왔던 날 병원 복도에서 들리던 희미한 아기 울음과 아내의 지친 숨소리가 미세한 떨림처럼 되살아났다. 영수는 그날의 공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창문 틈으로 겨울바람이 바스락거리며 들어오던 날이었다. 파란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와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마치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불덩이가 내려앉은 것처럼 숨이 턱 막혔었다. 손바닥만 한 작고 붉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안겨받았을 때 아이의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잡으며 작게 움찔하던 그 순간의 감각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영수는 민수와 처음 마주한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눈빛이 조금 누그러지고 어깨가 자연스레 내려갔다. 그 애틋한 첫 순간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의 마음의 원점이었다. 아이가 처음 걸음을 떼던 날 얼음 밟는 듯 아슬아슬한 걸음으로 두세 발 딛다가 품 안으로 넘어오며 웃던 모습, 학교에 들어가던 날 새 교복이 헐렁해 보인다고 아내가 한참을 웃던 장면, 그런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버스에서도 창밖을 보며 떠올렸던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금 또렷해졌다. 아이들과 함께 강둑을 걸으며 보던 노을, 여름에 손을 잡고 수박을 사러 가던 길, 겨울이면 집 앞 비탈길에서 손잡고 내려가던 순간들.
민수는 늘 아버지 손을 꼭 잡는 아이였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손을 잡으면 체온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아이.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가만히 걷는 걸 좋아했고 영수는 그 조용한 아이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영수는 문득 단지 입구에 서서 그 시절의 작은 장면들을 이리저리 뒤적였다. 어쩌면 그는 지금 민수를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그 오래된 애틋함을 스스로 뒤흔드는 일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건 세월의 무게가 부모의 마음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단지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아파트 계단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바람이 고층 사이를 통과하며 미묘한 휘파람 소리를 냈다. 오래된 놀이터에서 그네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도 들렸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민수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만 같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어느새 커버렸고 나는 어느새 늙어 있었다. 이 사실을 더 절실히 느끼는 순간마다 부모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복잡해지고 더 애틋하고 더 조심스러워진다. 영수는 마음 한켠에서 오래 묵은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부모와 자식 관계란 도대체 무엇으로 이어지는 걸까? 피일까, 기억일까, 아니면 서로가 과거의 시간을 공유해온 긴 여정 때문일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 조용한 떨림이 스며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아이를 마주하기 전 느껴지는 묘한 설렘에 가까웠다. 마치 어린 시절 민수가 처음 아빠 손을 놓지 않으려 할 때 느꼈던 그것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영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공간 안에 혼자 서니 바스락거리는 외투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층수를 누른 뒤 문이 닫히자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딘가 낯설었다. 세월이 남긴 주름, 지난 생의 굴곡이란 굴곡이 전부 새겨진 듯한 이마, 그리고 눈가의 잠금들. 그 속에 섞여 있는 건 자식을 향한 오래된 사랑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영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수야,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니? 아버지가 가진 이 비밀을 내가 알게 된다면 넌 어떤 얼굴을 할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빙글빙글 맴돌았다. 띵! 문이 열리자 차가운 복도 공기가 다시 그를 맞았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큰아들 집 앞에 섰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 걸어온 기억의 길이 끝나고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열리는 문 앞에 도착했다. 아들 집 앞에 선 영수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깊게 숨을 들이켰다. 복도의 맴도는 희미한 음식 냄새와 세탁기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 그리고 거주민들의 작은 말소리가 섞여 마치 오래된 풍경 속에 다시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초인종에 닿으려는 순간 문득 그의 마음은 또다시 오래전으로 미끄러지듯 흘러갔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듯 과거의 장면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 시절 영수의 집은 늘 아이들의 웃음과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다. 집 앞 골목길을 아이들이 달릴 때마다 흙먼지가 살짝 올라오고 바람에 실린 귤껍질 냄새나 저녁밥 짓는 냄새가 동네를 감싸던 소박하지만 살아 숨쉬던 날들의 기억이었다. 민수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어느 겨울이었다.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린 날로 온 동네가 새하얀 담요 아래 묻힌 듯 고요해졌던 날.
아이들은 집 안에만 있기엔 너무 들떠 있었고 영수 역시 그런 아이들을 말릴 수 없었다. 그는 작업복 위에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낡은 장갑 한쪽을 끼고 밖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훅 들어오며 따끔하게 피부를 스쳤지만 눈을 발견한 아이들의 얼굴은 금세 환해졌다. 민수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왔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웃는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아이처럼 보였다. 영수는 큰 삽을 들고 골목길 한쪽에서 눈을 모아 작은 언덕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옆에서 눈덩이를 만들며 여기저기 굴리고 서로의 모자를 벗겨 장난을 치고 그 와중에도 눈밭에서 넘어지면 까르르 웃어댔다. 아버지, 여기 더 높게요. 나 미끄럼 타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겨울 공기 속에서도 유난히 맑았다. 영수는 삽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민수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았다. 볼은 벌겋게 익어 있었고 입김은 하얀 연기처럼 퍼져나왔다.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따뜻함이 번져왔다. 삽으로 만든 눈 언덕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자 민수는 그 위에 올라가 조심스레 미끄러졌다. 바지에 눈이 잔뜩 묻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 또 내려오길 반복했다. 둘째와 막내도 뒤따라 올라가며 민수를 밀치고 다시 셋이 한 덩어리가 되어 눈 위로 굴러 떨어지며 새하얀 먼지를 일으켰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던지 영수는 그때 오랜만에 배가 아플 만큼 웃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민수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했다. 아침이면 느리게 일어나는 동생들을 깨워 학교에 데려가고 때로는 동생들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마음은 남보다 더 깊었고 필요한 순간엔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다. 영수는 그 사실을 늘 알고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를 닮았다. 무뚝뚝하지만 묵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느 여름밤 전기가 나가 온 동네가 깜깜해진 적도 있었다. 그날 더위 속에서 아이들은 선풍기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있었다. 영수는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이고 큰 부채를 들고 아이들 머리맡에서 천천히 부채질을 해줬다. 민수는 그때 눈을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힘들죠? 영수는 괜찮다는 말 대신 손짓으로 다시 눈을 감으라고 했다. 더운 밤 공기 속에서도 손바닥으로 붙여주는 바람이 아이들 이마에 닿을 때마다 작은 숨결처럼 흔들렸고 민수는 아버지의 움직임을 따라 고개를 살짝 돌려 다시 잠에 들었다. 그 작은 순간조차 영수에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시간은 그렇게 묵직한 순간들을 하나둘 쌓아 지금까지 흘러왔다. 민수가 자라 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이제는 가정을 이룬 아버지가 되었지만 영수에게 민수는 여전히 눈 내리던 골목길에서 미끄럼을 타며 웃던 아이였다.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현재로 돌아온 영수는 문 앞에서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접으며 오래된 체온을 손끝에 다시 불러 모으려는 듯 했다. 과거는 따뜻했고 기억은 선명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문을 두드리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영수는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이제 천천히 아주 조용히 초인종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약간의 전류처럼 삐소리가 울리며 아파트 내부가 잠시 진동했다. 문 안에서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가볍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나타났다. 수염이 조금 난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가,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굳어진 듯한 표정. 영수는 순간 마음이 울렁거리며 오래 묵은 긴장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조심스럽고 동시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영수는 잠시 멈추어 서서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자신이 가져온 비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이 순간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한 상태였다. 민수야, 아버지가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서. 영수의 말끝은 잠시 끊겼다. 민수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얼굴을 조금 더 굳혔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긴장과 무언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를 읽은 것이다. 뭐 말씀하세요. 문을 살짝 열고 민수를 집 안으로 들인 후 영수는 작은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겨울 햇빛은 따뜻했지만 실내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바스락거리고 그 바람에 스며든 먼지 입자가 햇빛에 반짝였다. 영수는 손을 모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단어를 정리했다.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됐어. 큰 금액 50억. 그 말을 꺼내자 민수의 눈동자가 순간 커졌다. 놀람과 동시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 전체로 퍼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자동차 경적이 겹쳐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 먼 거리에서 들리는 듯 멀게 느껴졌다. 민수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가 떼었다가 반복했다. 뭐 그게 진짜라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 아버지 손에 있어. 그런데 그냥 알려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보고 싶어서야.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마음을 본다고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는 손을 잠시 모으고 다시 풀어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다. 아버지가 가진 걸 단순히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지 혹은 돈만 바라보는지 보고 싶었어. 세상이라는 게 돈 앞에서는 사람 마음이 쉽게 드러나거든. 민수는 순간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섞인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작은 숨소리만 실내를 채우고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아버지, 그게 시험이라고요? 저를 시험하려고요? 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말없이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리는 미안함이 목구멍을 조였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다시 시선을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시험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단순히 내 마음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얼마나 솔직한지 그것을 보는 게 아버지에겐 중요했어. 민수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와 함께 손바닥에 땀이 스며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보내던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부모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뒤엉키며 마음 한쪽에 묵직한 부담감을 남겼다. 영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지 아래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바람에 실린 웃음소리가 공기 속을 헤집고 있었다. 그 소리가 지금은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렸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아이를 향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마주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야.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입술을 꾹 다물고 눈빛 속에는 혼란과 경계, 그리고 작은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집 안 공기는 무겁지만 묘하게 조용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갈등의 씨앗이 이미 자리 잡았음을 두 사람 모두 알 수 있었다. 민수는 소파에 앉은 채 잠시 말없이 있었다. 영수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조용히 지켜보았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과 지나가는 자동차의 소음이 섞여 마치 긴장을 더하는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서 문지르며 겨우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말끝이 흐려졌고 그는 눈을 피했다. 영수는 잠시 가슴 한쪽이 뜨끔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말없이 침묵을 지키던 민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순간 그 긴장감 속에서 영수는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이 현실로 튀어나오는 걸 직감했다. 민수야, 아버지가 이걸 꺼낸 건 내 마음을 알고 싶어서야. 돈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영수의 말에 민수는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치 마음을 정리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복권이란 걸 보면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를 시험하다니.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며 나오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그의 가슴을 조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오늘은 민수와 솔직한 마음을 마주해야 하는 날이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렇지만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건 내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아버지에겐 중요했단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도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돈 생각이 먼저 날까봐 겁나요. 그 순간 영수는 민수가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골목길에서 신나게 뛰던 모습이 떠올랐다. 눈밭 위에서 웃고 장난치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던 그 모습 속에서 민수는 언제나 솔직하고 순수했는데 지금은 현실 속 책임과 불안에 눌려 마음이 무거워진 것이다. 그렇구나, 아버지도 이해해. 영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긴장으로 묵직했다. 그는 민수의 마음속 불안을 다독이려 했지만 동시에 걱정은 더 깊어졌다. 이 돈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부담이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민수의 아내였다. 민수는 전화를 받으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영수는 소파에 홀로 앉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골목길에 스치는 바람. 소리가 오늘 집안의 긴장감과 묘하게 대비되며 마음 한켠이 더 아려왔다. 전화가 끝난 민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돈 때문에 부모님 마음에 상처 주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저도 고민이 되네요.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도 현실 속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많거든요. 영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그의 숨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다. 이게 갈등의 시작이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이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이라는 것이 의도치 않게 관계를 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야, 아버지도 알아. 쉽지 않다는 걸.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을 마주하는 게 중요하단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고개 속에는 여전히 갈등과 혼란, 그리고 내면의 균열이 드러나 있었다. 돈이 드러낸 마음의 경계선은 이제 막 그들의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창밖에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빛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완전히 녹일 수는 없었다. 영수는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 손가락을 살짝 부비며 앞으로 일어날 갈등의 파도를 조용히 예감했다. 오늘의 대화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 집안에 잠시 스며든 긴장과 불안은 앞으로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민수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을 나선 영수는 발걸음이 무겁게 계단을 내려갔다. 단지 밖으로 나서자 겨울 공기가 얼굴을 찌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입자가 바람에 실려 코끝과 볼에 스쳤다.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호흡을 고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게 뒤엉켜 있었고 복권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긴장과 혼란이 몸 전체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때 핸드백에서 나온 작은 종이 한 장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민수가 준비해 놓은 아내의 메시지였다. 아버지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라는 짤막한 글귀가 영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단순한 방문 이상의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순히 자식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한 마음이 이제는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둘째 딸 수진의 집으로 향하는 길. 버스가 출발하자 영수는 창문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건 빌딩과 차들만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민수의 눈빛이었다. 불신과 혼란, 동시에 애틋함이 뒤섞인 눈빛. 그는 그때의 기억 속 따뜻했던 순간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극명한 대비를 느꼈다. 마음 한구석에 쌓였던 감정이 단숨에 터져 나오려는 듯 가슴이 뜨겁게 울렸다. 버스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영수의 얼굴을 스쳤다. 수진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던 그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몸은 떨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한 손으로 외투를 꼭 잡았지만 그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지금껏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솔직하게 마주한 적이 없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평소보다 조금 단호한 듯한 톤이 영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듯했다. 그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부엌에서 들리는 냄비 소리와 라디오에서 나오는 낮은 음악조차 긴장감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버지, 저도 들었어요. 50억 당첨이라는 말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 순간 영수의 마음은 마치 터질 듯이 붕괴되었다. 그는 두 손을 얼굴에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 목구멍이 막히고 심장이 쉴 틈 없이 뛰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을 안아주던 손끝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지금 느끼는 절망적 긴장이 뒤섞여 몸을 뒤흔들었다. 수지는 그의 등을 조심스레 두드리며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도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울컥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들었다. 머릿속에는 민수와의 대화, 그리고
그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아이들이 어릴 적 울던 얼굴, 처음 손을 잡고 걸어가던 날, 그리고 이제는 저마다의 성인이 되어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현실.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그의 마음속을 휘저으며 터져나왔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조용히 손등 위로 흘렀다. 수지는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그 순간 영수는 비로소 자신이 지금껏 억눌러온 모든 감정을 통째로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의 속삭임이 낮게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게는 방 안가득 퍼졌다. 자신이 가진 돈과 사랑, 책임과 후회 모두가 한꺼번에 뒤엉켜 마음을 무너뜨린 것이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그의 눈가를 스치며 눈물과 함께 차가운 공기를 머금었다. 영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손을 얼굴에서 떼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의 잔해가 남아 있었다. 오늘의 방문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아이들 사이의 지난 시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갈등을 한꺼번에 직면하게 만든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손끝에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었다. 방안 공기 속에 퍼진 긴장과 눈물의 흔적은 앞으로 그가 겪게 될 감정의 파고를 예고하는 듯했다. 영수는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솔직한 이야기와 마음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수가 수진의 집을 나와 다시 길을 걸을 때 주변의 시선이 자연스레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골목길을 지나는 이웃들의 발걸음,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감정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의 시선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영수의 마음속에서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듯한 무언의 시선으로 느껴졌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노인은 시선을 던지며 흡연을 멈추고 잠깐 눈길을 주었다. 마치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담은 눈빛이었다. 영수는 순간 그 시선을 피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이런 평범한 거리 풍경 속에서도 마음은 긴장감으로 촘촘히 채워졌다.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큰아들 민수에게로 향했다. 민수는 지금쯤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진심임을 알면서도 돈이라는 현실이 그를 흔들고 있는 건 아닐까? 영수는 걱정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안쓰러움이 몰려오는 걸 느꼈다. 멀리서 버스가 지나가자 차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웃음소리, 휴대폰을 만지는 손길 하나하나가 마치 영수의 마음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했다. 이 모든 일상의 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과 감정이 결코 혼자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영수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동네 이웃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아주머니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의 가정을 지켜봐 온 분이었다. 아주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영수를 바라봤지만 동시에 눈가에는 걱정의 흔적이 어른거렸다. 영수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아직도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무게를 느꼈다. 영수 씨, 아이들 때문에 힘든가 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은 영수의 마음속 긴장감을 조금씩 녹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생각보다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아주머니는 영수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덧붙였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결국 부모 마음을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예요. 돈이라는 건 눈앞의 문제일 뿐이죠. 진심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의 말은 차분하게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느꼈다. 아이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도 돈이라는 현실이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걷던 길 위에서 또 다른 시선이 느껴졌다.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청년이 영수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는 청년의 시선에서 왜 혼자 이렇게 걷고 있을까? 라는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아무도 모르는 일상의 한 장면에 불과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시선이 자신을 평가하는 듯한 느낌으로 확대되어 다가왔다. 영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그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주변의 시선이 주는 무게와 따스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의 행동과 결정은 아이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영향력은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진심과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길을 걷는 동안 영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과 자신의 진심이 맞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시선과 세상의 판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걸. 주변의 시선은 때로 압박이 되지만 동시에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거울이 되어줄 수도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멀리 보이는 수진의 집, 그리고 앞으로 찾아야 할 막내 집까지 이 길 위에서 그의 마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결심을 다지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 속에서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영수는 막내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동안 겪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뒤엉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겨울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입자가 코끝과 볼을 간지렸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와 현재가 섞인 이미지가 스쳐갔다. 어린 시절 민수와 수진 그리고 막내 현수가 집 앞 골목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창밖 풍경과 겹쳐 보였다. 어린 시절, 겨울이면 온 동네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민수는 눈 위에서 신나게 뛰어다니고 수진은 뒤따라가며 장난을 치고 막내 현수는 그 사이를 서성거리며 눈덩이를 만들었다. 영수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작은 손에 삽을 쥐고 눈언덕을 만들어주곤 했다. 그때의 웃음소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따뜻하게 가슴을 감쌌다. 그 시절의 기억은 현재 영수가 느끼는 감정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지금 그는 50억이라는 현실과 맞서야 하고 새 아이의 마음을 마주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단순한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과 마음의 연결은 이제 금전과 시험, 불안과 긴장이라는 현실의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다. 영수는 막내 현수의 아파트 앞에 서서 잠시 멈췄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음악 소리와 라디오의 낮은 볼륨, 그리고 아파트 복도에서 스치는 발걸음 소리가 모두 그의 감정을 자극했다. 그는 문 앞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서 어린 시절 장면을 떠올렸다. 현수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가락을 꽉 잡던 모습, 넘어질 때마다 울던 얼굴과 다시 일어나 웃던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때 현재의 현수가 문을 열고 나타났다.
성인이 된 얼굴, 조금 굳어진 표정, 그리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 영수는 그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현수와 현재의 현수를 동시에 보았다. 과거의 따뜻함과 현재의 긴장이 한 공간에서 교차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아버지 또 오셨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계와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응, 오늘은 내 마음을 보고 싶어서 왔다. 영수의 목소리도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어린 시절과 현재가 동시에 떠오르는 느낌을 느꼈다. 마음이요? 현수가 눈을 크게 뜨며 잠시 멈추었다. 그의 표정 속에는 혼란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영수는 과거를 떠올렸다. 현수가 아기였을 때 밤중에 울며 잠에서 깨던 순간들, 아내와 함께 현수를 달래던 손길, 작은 체온이 전해지던 순간들, 그리고 그 손끝에서 느꼈던 생의 무게와 사랑. 그 기억이 현재의 긴장 속에서도 흐르고 있었다. 그래, 아버지가 가진 걸 단순히 주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 현수는 잠시 침묵하며 어린 시절 자신이 아버지에게 느꼈던 안정감과 현재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교차해 느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느꼈던 아버지의 손길과 사랑은 지금의 긴장과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돈과 책임,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 기억에 무게를 더했다. 영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이 모두 그의 감정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음속에서 이 순간 아이들과 자신 사이에 놓인 금전과 진심의 격차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동시에 다가올 갈등과 선택의 무게를 예감했다. 그렇게 영수는 어린 시절과 현재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의 무게를 조용히 가슴속에 담았다. 그리고 이 무게는 앞으로 이어질 진심의 시험과 감정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영수는 막내 집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발끝에는 차가운 콘크리트가 닿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눈앞에는 현수가 아파트 문을 열고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 점점 불신과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변의 소음, 자동차 경적,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두가 조용히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며 긴장으로 굳었던 심장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다. 영수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민수, 수진, 현수, 그리고 지난 30여 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 어린 시절 눈밭에서 뛰던 모습, 밤중에 울던 아이를 달래던 손길, 첫걸음을 떼던 순간과 작은 성공에 함께 기뻐하던 기억들이 하나씩 겹쳐졌다. 그 기억들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복권과 돈이라는 현실 속에서 발생한 긴장과 불안의 무게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다. 문득 그는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건 바로 아이들이 자신의 진심을 느끼고 아버지로서 그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돈은 단지 도구였을 뿐 진심을 확인하는 매개체였음을 이해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영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묘한 평온이 번졌다. 그는 손을 모아 주머니 속에 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멀리서의 아이들 웃음소리, 복도에서 스쳐가는 발걸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음악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내면을 천천히 진정시키고 있었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아이들을 시험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신 또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을 앞세우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다. 현수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이해가 묻어 있었다. 영수는 눈을 뜨고 현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말없이 전달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공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영수는 한 걸음 다가가 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순간 자신이 그동안 아이들에게만 기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아이들로부터 마음의 안식을 얻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어린 시절 자신이 아이들을 지켜주듯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스하게 번졌다. 바람이 멈추고 주변의 소음마저 희미해졌다. 영수는 조용히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민수, 수진, 현수에게 각각 전해줄 작은 메모였다.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그 돈을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매개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영수에게 한결 가벼운 숨을 가져다 주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짓눌러 있던 불안이 조금씩 풀리고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겁내지 않았다. 아이들의 마음과 자신의 진심이 서로를 향해 열려 있다면 그 어떤 오해와 불신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차올랐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살짝 비추며 마음속 깊은 변화가 시각적으로도 느껴지는 듯했다. 긴 여정과 갈등의 파도 속에서도 결국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대화와 행동의 중심이 될 것이었다. 영수는 막내 현수의 집 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조용히 방 안을 물들이고 그 햇살 위로 먼지 입자들이 은은하게 떠다녔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지나가는 자동차의 경적이 섞여 일상의 리듬을 느끼게 했지만 방 안 공기는 묘하게 정적이었다. 영수의 손에는 작은 메모가 쥐어져 있었다. 새 아이에게 각각 전하려던 돈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글이었다. 현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영수를 바라보았다. 표정에는 여전히 혼란과 경계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조금씩 이해와 안심이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아버지, 이제 왜 이러시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말끝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영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말없이 현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수야, 아버지가 처음부터 말하지 못한 건 너희 마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었단다. 돈이 아니라 너희가 진심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 현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내 아버지 마음 느껴져요. 저도 처음에는 돈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였네요. 그 말을 들은 영수는 주머니 속에서 다른 메모를 꺼내 살짝 펼쳤다. 민수와 수진에게도 전할 메시지를 적어 놓은 것이었다. 그는 현수에게 건네며 이건 돈의 크기를 적은 게 아니라 마음의 약속을 적은 거란다. 너희가 서로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생각하면 돼. 현수는 조심스럽게 메모를 받아들고
살짝 웃음을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수는 그 순간 말없이 가슴 깊이 숨을 고르며 자신도 변화를 느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아이들을 시험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심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영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저 멀리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그리고 햇살이 반짝이는 순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거야. 현수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지, 그럼 저도 앞으로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돈 때문에 고민하진 않을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그럼 아버지도 솔직히 말할게. 아버지 마음속에서도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서로 마음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다.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영수는 손을 잡고 힘을 살짝 주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손끝으로 전달되는 온기와 서로의 숨소리, 그리고 함께 보내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모든 의미가 드러났다. 그 순간 영수는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다. 돈이나 시험이라는 외적 요소보다 마음의 솔직함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순한 깨우침이 아니라 행동과 대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메모가 놓인 테이블, 현수가 살짝 미소 짓는 얼굴,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그리고 바람에 스치며 들리는 작은 소리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 긴장과 깨달음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현수야, 이제 아버지도 너희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자.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단순한 안심을 넘어 앞으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마주할 준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영수는 그 순간 돈이라는 시험이 아닌 진심의 연결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힘임을 확실히 느꼈다.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며 살짝 흔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방안을 채웠다.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진심을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는 데서 출발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다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수는 막내 현수의 집을 나와 조용히 골목길을 걸었다. 발걸음마다 콘크리트 위에 쌓인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겨울 햇살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며 따스한 빗줄기를 드리웠다. 지나가는 자동차의 낮은 엔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어울려 하루의 여운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얼굴을 스치며 마음속 깊이 잔잔한 평온이 번졌다. 오늘 하루, 아니 지난 며칠간의 여정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낯설게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따뜻하게 가슴을 감싸는 힘으로 다가왔다. 영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어린 시절 아이들과 함께 뛰놀던 골목길, 밤마다 아이를 안아주던 기억,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순간들. 모든 기억이 한데 모여 마치 긴 시간의 조각들이 맞춰지듯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메모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진심과 마음의 달이었다. 민수와 수진, 현수에게 전한 메모 속 문장 하나하나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 메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는 지금 바로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영수가 자신의 진심을 숨기지 않고 전했다는 사실이었다. 발걸음을 옮기며 그는 주변 풍경 하나하나에 시선을 두었다. 골목길의 오래된 가로등, 담장 위에 앉아 있는 작은 새, 멀리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웃음소리.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영수는 잠시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바람이 살짝 스치며 그의 손끝을 간지렸고 그 느낌에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난날의 긴장과 갈등, 혼란스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감정들이 오늘의 깨달음과 조화를 이루며 가족과 자신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알았다.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 말은 바람에 섞여 골목을 채웠고 스스로에게 다짐이자 위로가 되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며 마음을 확인하고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이제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삶의 지혜임을 느꼈다. 멀리서 민수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그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수진도 발코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살짝 손을 흔들었다. 작은 손짓과 시선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 참 길었지만 참 소중했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햇살 속을 걸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따뜻함을 느꼈다.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는 순간이 왔다. 바람이 지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러나 그 울림은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앞으로의 여정을 부드럽게 이끌어줄 것이었다. 영수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오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겼다.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삶, 그리고 진심이 만드는 따뜻한 일상이 이제 그에게 진정한 평온과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렇게 오후 햇살 아래 골목길에 홀로 서 있는 영수의 뒷모습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긴 여정 끝에 도달한 깨달음과 마음의 연결이 그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조용히 자리 잡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여운 속에 남아 앞으로 펼쳐질 가족의 이야기와 마음의 결속을 예고하고 있었다.